2025년 2월 1회차 손해보험과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총 50개의 문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피보험자 소유의 건물 간판, 2번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3번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 4번 피보험자 소유의 선전탑.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증권에 기재해야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3번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입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골동품은 명기물건에 해당되며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보험가입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전부 보험이라 되어 있고요. 화재 손해액 9,500만원, 잔존물 제거비용 1,000만원, 잔존물 보존비용 500만원. 이때 1번 1억 500만원 받을 수 있다. 2번 1억 950만원, 3번 9,500만원, 4번 1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부보험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부보험이란 보험가입 금액 범위 이내에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전부보험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 주지만 이때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화재 손해액이 9,500만 원이에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0만 원이고 잔존물 보존 비용은 500만 원인데 이거를 모두 더하면 1억 1,000만 원 아니냐? 그런데 한도가 1억 원이라는 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재 손해액이 9,500만 원인데 잔존물 제거 비용은 500만 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가 나오는 건데 10%면 950만 원이에요. 9,500만 원의 10%는 950만 원이지만 단 보험가입 금액 범위 이내, 보험가입 범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이 1억 원의 이내는 500만 원의 비용이 남기 때문에 50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잔존물 보존 비용 500만 원은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총 합계액은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는 소유자이다. 2번,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는 점유자이다. 3번,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는 점유자이다. 4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이때 틀린 내용은 3번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일단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요. 그쵸? 근데 이때 제3자에게 인적과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을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 하는데 이 경우 의무자가 점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가입 대상 시설의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가 의무자이다.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곳. 1번 PC방, 2번 주유소, 3번 노래연습장, 4번 일반 음식점입니다. 자, 이 해당에 아닌 것 정답은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고요. 이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이다. 아까 이전에 3번 문제 진행했던 곳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소 기반의 약 11종의 영업허가 업소를 얘기하고 인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설 기반으로 있고요. 19종의 대상이 되며 인적과 물적 피해까지 같이 보상을 해주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5번, 도난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보관장소 내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번,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해, 3번, 보관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둔 사이에 발생한 도난 손해, 4번, 절도로 생긴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 자, 정답은 3번. 보관 장소를 72시간 동안 비워둔 사이에 발생한 도난 손해입니다. 먼저 한 번씩 보자면 이때 보상하는 도난보험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관 장소에서 발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 기간 중의 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 침입, 절도 등의 명확한 도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관 장소가 장기간 약 72시간 이상 무단으로 비워지지 않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무단 방치된 경우에는 도난 손해는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걸로 3번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6번 문제.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것은 1번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이다. 2번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다. 3번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4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중에 맞는 것은 정답을 3번 장기 손해보험료의 저축보험료는 특별 계정에서 운용된다. 자, 이거는 아닌 것부터 찾는 게 더 쉬운데 1번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는 장기가 아니죠. 1년 이내가 아닌 3년 이상이 정답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고요. 3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도 증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 철회 아니죠. 3개월이 아닌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것을 제외하고 봤더니 3번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문제. 위험률 차손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예정 해약률과 실제 해약률 간의 차이. 2번 예정 이율과 투자 수익률 간의 차이. 3번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 4번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간의 차이. 이때 위험률 차손익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률 차손익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예상했던 사망률, 사고율 등의 위험률 과실제로 발생한 손해율 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손익을 얘기하는데 이때 설명으로는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를 위험률 차손익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장기 종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도 보상한다. 2번 특별 약관으로 상해 손해 및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3번 전용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화재 손해는 별도 특약 없이 보상한다. 4번 도난 손해의 경우 건물을 계속하여 96시간 이내에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은 보상한다. 자, 이거는 앞선 문제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정답은 4번이 틀렸죠. 왜 틀렸냐? 아까 도난 손해에 대한 특약 보험은 요 4가지가 있었죠. 72시간 이상은 안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96시간 이내도 당연히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장기손해보험의 만기요한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만기요한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 특별 계정으로 운영된다. 2번 만기환급금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계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번 만기환급금은 금리 연동형 상품의 경우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틀린 거 만기환급금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계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틀렸냐? 합법상에서는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이 아니고 얼마죠?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월 납입 보험료도 150만원 이하에 일시납은 1억원 이하. 그러나 여기서는 3년 이상 유지할 경우라는 항목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3번이다. 10번 문제. 연금저축의 세제 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연금 수령 요건은 무엇이냐? 1번 60세 이후에 수령하고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 수령. 2번 50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55세 이후 수령.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 수령. 자, 여기서 연금 수령 요건인데 세제 적격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 55세 이후 수령이 되면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에 수령해야 가능합니다. 자, 세제 적격이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충적이 아니고 충족이요. 충족한 상품. 나이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이 돼야 되고 가입 기간 요건 또한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70세 이전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5%이다. 2번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다. 3번 계약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미포함된다. 4번 세제 적극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가입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앞에 문제의 힌트도 좀 나오네요. 정답은 틀린 것이죠.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이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인데 이때 가입 대상의 연령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내용은 틀렸다. 12번 문제. 퇴직연금 제도의 근거 법률은 무엇이냐? 조세특례제한법이다. 2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다. 3번 근로기준법이다. 4번 소득세법이다. 자, 정답은 2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죠. 퇴직연금제도 근거법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근거법률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2번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변경해서 운전하는 것. 3번 면허에서 허가된 차종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 4번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나 취소 중에 운전하는 것. 이때 아닌 것 정답 2번이죠. 자,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국내 면허나 국제 면허로 미변경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이지만 변경해서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후유장애 시 최고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다. 2번 사망사고 시 최고 한도도 1억 5천만 원이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최고 한도는 1억 8천만 원이다. 부상의 경우 부상 등급에 상관없이 최고 한도는 3천만 원이다.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상의 경우 부상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게 달라요. 14급에서 1급까지 있는데 14급 최저가 50만 원이고요. 최고가 3천만 원 1급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상 등급에 상관없이 최고 한도는 3천만 원이다 라는 항목은 틀렸다. 15번 문제. 자동차 보험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분되지 않는다. 2번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 택시, 개인용 달, 개별 화물 등 업무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3번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은 자동차 탁송업자, 판매업자, 정비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 4번 이륜차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여기 헷갈릴 수 있는데 정답은 우선 옳은 것이에요. 1번 농기계 보험은 대인배상 1과 2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부터 보는 게 좀 더 쉬울 텐데 2번 같은 경우는 업무용이 아니고요. 사업용,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업무용 자동차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이때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 라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가 아닌 임의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탁송업자, 판매업자, 정비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4번 회사별로 보험료는 차등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보험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16번 자동차 보험 보험료율 반영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특약 요율, 2번 가입자 특성 요율, 3번 특별 요율, 4번 장기 요율. 정답은 4번 장기 요율이 되겠습니다. 장기 요율은 보험료율의 반영 요소와 해당이 없어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율은 특약 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특별 요율, 우량 할인과 불량 할증 요율,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요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7번 문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보험 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 유엔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등이 있고요. 2번 도로가 아닌 장소에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3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4번 산재보험 등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이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제외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은 4번.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요.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험상품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문제는 4점입니다. 1번 청약서 등 자필 서명. 2번 약관 전달 및 중요 설명 내용. 3번 상품 설명서 제공. 4번 청약서 부본 전달.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품 설명서 제공은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대 기본 지키기가 뭔지 요약본이나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문제 푸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요. 1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 금액 지급을 약속하는 것. 2번 최초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에 적은 금액에 지급하는 것. 3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수수료의 지급. 4번 화재보험 갱신 계약 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 금액을 지급을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는 거죠. 금지되는 특별 이익 제공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승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다. 2번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3번 보험원법에 따라 승환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번 상호협정에 따라 승환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 모집자 행위자 1인당 최고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은 정답은 4번입니다. 1인당 최고 2천만 원이 아니고요. 이건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2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승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다. 21번 손해보험 공정경제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 모집 종사자가 특별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경우 제재금의 최대 한도액은 얼마냐? 1번 500만 원, 2번 1천만 원, 3번 2천만 원, 4번 3천만 원. 자,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 모집 종사자가 특별 이익 제공을 약속을 했어요. 이때 제재금의 최대 한도액이요.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모집 종사자가 제공을 약속한 경우에는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없다. 2번 보험 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3번 보험 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4번 보험 설계사는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이에요. 옳은 정답은 보험 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정답은 2번이죠. 이것 또한 아닌 것을 찾는 게 좀 더 쉬운데요. 1번 보험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없나요? 있죠. 계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예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글자 자체는 헷갈릴 수 있지만 어머니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4번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수령권이 없습니다. 고지의무수령권은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설명받을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보험설계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옳은 것은 2번 보험중개사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23번 다음에서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다른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2번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3번 교차 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4번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와 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정답은 4번이죠.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또는 수당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 아니죠.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를 해야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보험협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1번 개인보험중개사, 2번 법인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 3번 보험회사 직원, 4번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이때 등록 절차를 거쳐야 모집할 수 있는 자예요. 정답은 2번 법인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입니다. 자, 이것 또한 아닌 거. 자, 1번 개인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에 모집이 가능해요. 그리고 3번과 4번 보험회사 직원과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는 모집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해당이 됩니다. 25번 연고를 이용한 가망고객 발굴 기법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연고라는 것은 지인이죠. 자, 1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번 가망고객 사전 선별이 용이하다. 3번 증권과 약관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4번 단기간 내 많은 가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연구를 통해서 발굴을 해요. 가망 고객이라는 것은 계약한 고객이 아니고요. 계약을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고객을 가망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때 틀린 내용은 3번 증권과 약관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틀렸어요. 당연히 지인이든 연고든 가족이든 모든 고객은 반드시 증권과 약관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고를 이용한 고객이라도 증권 전달을 해야 되며 보험 가입 최종 확인과 완전 판매 실현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다. 26번 다음 중 위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위태란 1번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2번 위태에는 물리적 위태, 도덕적 위태, 정신적 위태가 있다. 3번 정신적 위태는 기강적 위태라고 한다. 4번 고의 방화, 강도, 사기 등은 정신적 위태에 해당한다. 틀린 내용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위태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간단하게 위태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위험 상태를 위태라고 해요. 그거를 봤을 때 4번은 정신적 위태가 아니라 도덕적 위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보험의 분류 중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단기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소멸성 보험이다. 2번 장기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3년 이상이다. 3번 구간보험은 보험기간이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이다. 4번 자동차보험은 구간보험이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해당 틀린 내용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구간 보험이 아니고요. 기간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보험은 특정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외출, 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 날인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서명 날인은 불필요하다. 2번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관련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번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 외박 시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4번 의료기관의 외출, 외박,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틀린 내용 나이롱 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외출, 외박 기록에는 환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 필요한 게 아닌 의료인의 서명 또는 날인 등 기록사항 확인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틀렸습니다. 29번 다음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내용 가운데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 2번 소주 한 잔 정도는 운전해도 괜찮다. 3번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4번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조치와 구조 요청 등을 해야 한다. 이거는 틀리면 큰일 나죠. 정답 2번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소주 한 잔이라도 안 되고요. 맥주 한 잔도 안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확정될 수 있는 장래의 이익도 포함된다. 2번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된다. 3번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도 포함된다. 자, 여기서 틀린 내용 4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도 포함한다. 자,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장래이익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는 포함한다가 정답으로 틀렸다는 거죠. 31번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이 동일한 경우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2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3번 보험 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이다. 4번 공동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 비례 또는 실손 보상한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이득금지 원칙에 의하여 보험 가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2번의 내용과는 달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보험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2번 보험회사의 파산, 3번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번 보험계약자의 위험 변경, 증가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 여기서 하나만 뭐가 좀 다르죠? 정답은 2번 보험회사의 파산입니다. 보험회사의 파산은 보험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자의 잘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33번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 목적이 양도되는 때에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강조한다. 2번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3번 상속과 보험 목적의 양도는 보험의 목적과 함께 손해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포괄 승계되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4번 보험의 목적은 무채재산도 포함한다. 이때 옳지 않은 것. 정답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참고로 드리자면 1번에 왜 틀렸냐면 간주한다가 아니고요. 추정한다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주와 추정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간주라는 것은 법률상으로 성립됐다고 보고요. 추정이라는 것은 법률상에 가정하는 것이에요. 즉 반증이 있으면 효과를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목적이 양도되는 때에는 계약상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라고 돼야 정답인 것입니다. 34번 문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손보상 및 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2번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3번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4번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 모두 용의가 가능하다. 정답은 3번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틀린 것이요. 자, 배상 책임 손해보험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제3보험의 영역이 아니고요. 어디 영역이죠? 맞습니다. 손해보험의 영역입니다. 35번 문제 손해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상품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보험, 2번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질병보험, 3번 20년 이하인 상해보험, 4번 20년 이하인 질병보험. 자, 이런 문제도 사실 외워야 정답을 풀 수 있는데 일단 해당하는 정답은 1번이에요. 보험기간이 15년 이하인 상해보험이 상품 개발이 가능해요. 손해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자, 그래서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15년 이내인 저축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정답 해설하는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제3보험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보험업 겸용의 제한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2번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3번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 4번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올바른 것을 찾는 거죠. 정답은 4번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안 되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은 보험업 겸용의 제한은 상법이 아니고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재보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37번 제3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한다. 2번 의료비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 또는 실손 보상할 수 있다. 3번 2개 이상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비례 보상한다. 4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장래소득 상실분 및 위자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틀린 내용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약정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정액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틀렸다. 38번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2번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3번 만 15세 미만자의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4번 만 15세 미만자의 암 진단비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이때 무효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이죠? 사망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담보의 무효 조건은 15세 미만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39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급격성, 2번 우연성, 3번 지속성, 4번 외래성입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 지속성이죠.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상해라는 것은 급격하면서도 우연하고 외래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40번 상해보험에서 상해급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상해 3급의 보험료가 상해 1급보다 높다. 2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상해 3급에 해당된다. 3번 직업의 위험도 및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정한다. 4번 단체 상해보험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단일류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잘못된 거 3번입니다. 직업의 위험도 및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직무, 직업, 위험도는 감안하지만 건강 상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 4세대의 기본형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즉 MRI와 MRI 비용을 보상한다. 2번 비급여 주사료 모두 보상한다. 3번 통원의 보상 한도는 회당 최대 20만 원이다. 4번 비급여 도수치료 비용을 보상한다. 이때 설명으로 맞는 거 정답 3번입니다. 자, 1번, 2번, 4번 항목은 별도로 특약 보상을 가입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42번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피보험자의 신체장애 정도, 2번 피보험자의 연령, 3번 피보험자의 성별, 4번 피보험자의 직업. 이때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시에요. 고려사항 정답은 신체장애 정도죠.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것은 직업, 성별, 연령과 상관이 없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이 되는 보험입니다. 꼭 참고해줘서 외우셔야 됩니다. 43번 실손 의료비 보험 4세대 관련해서 특별 약관상 보장 범위가 아닌 것은 1번 치과급여, 2번 질병 비급여, 3번 3대 비급여, 4번 상해 비급여. 자, 아닌 것은 치과급여죠. 치과는 별도의 치아보험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실손보험 4세대 특약은 질병, 상해, 3대 비급여 요렇게 세 가지가 보장 범위입니다. 44번 상해보험 약관상 괄호안에 들어갈 날짜로 적절한 것은 보험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괄호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1번 3영업일, 2번 5영업일, 3번 7영업일, 4번 10영업일. 자, 이것 또한 외워주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 손해 보험금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한 보험회사는 빨리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교통상해보험 약관상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승용차, 2번 이륜자동차, 3번 스쿠터, 4번 화물자동차. 자, 여기서 정답은 3번 스쿠터가 해당이 됩니다. 교통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이 스쿠터를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6번 단체상해보험에서 비영리법인 단체나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1번 1종, 2번 2종, 3번 3종, 4번 4종 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종단체 같은 경우도 교재를 통해서 꼭 외우시는 게 좋고요. 먼저 1종 단체, 2종 단체, 3종 단체, 4종 단체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 2종 단체에 해당됩니다. 자, 먼저 설명드릴게요. 1종 기업체, 공무원, 학교 등 직장 중심의 조직. 2종 직업적 동질성이 있는 자율 조직. 3번 3종 친목 위주의 단체.
4번 4종은 기타 불특정 다수의 단체, 이렇게 종으로 단체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질병보험에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1번 이득 금지의 원칙, 2번 소액사고 면책, 3번 역선택 방지, 4번 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질병보험에서 대기기간이요. 이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 이거는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우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역선택 방지라는 것은 어쨌든 보험사가 고위험자의 집중 가입을 막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즉, 계약자가 보험회사보다 더 이익과 더 유리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대기기간 중에 고지 의무 요구와 심사 제도와 면책기간 또는 인수 제한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으로 올바르다. 48번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 4세대의 의료기관별로 공제 금액이 있는데 이때 맞는 것은 무엇이냐? 급여 의료비 기준이네요. 1번 보건소는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원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번 종합병원은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에 큰 금액. 4번 상급 종합병원은 7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에 큰 금액이다.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의원은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에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고 있고요. 1번 보건소 같은 경우는 2만원이 아니고 의원과 마찬가지로 1만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은 둘 다 2만원의 20%입니다. 모두 2만원에서 20%에서 해당 내용으로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치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번 치아보험의 감액기간은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3번 어린이 보험의 특약을 더해 출산 시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실무적으로 태아보험으로 통칭한다. 4번 태아보험은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 기형 등 선천 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틀린 것 4번이죠. 태아보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태아 시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개호보험이라고도 하며 주로 전신마비나 중증 치매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무엇이냐? 1번 국민건강보험, 2번 소득보장보험, 3번 실손형 보험, 4번 장기간병보험. 정답은 4번 장기간병보험이죠. 개호보험은 남의 생활을 도와주는 돌봄 행위의 보험이에요. 이때 중증 치매나 전신마비나 일상생활 장애 등등의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장기간병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해당 문제들을 잘 습득하셔서 시험 문제 모두 합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